6강 2번. 일반적으로 법 enforce가 집행이라고 그랬죠. 집행하다. reinforce 아까 했듯이 강화라는 뜻이고, 법 집행 전문가, 종사자라는 단어고, 법 집행 전문가는, 종사자는 놓아두는데 웨이 보자. 자, weight. weigh란 단어 동사로 뜻이 많았죠. 무슨 뜻? 뭐뭐의 무게를 달다. 또 뭐가 있었죠? 무게를 달다. 추상적 의미로 뭐뭐의 중요성을 검토하다. 그래서 중요성을 비교 검토하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 중점을 두다 이런 뜻이고, 추상적 의미로. 그래서 weight라는 게 이게 무게라는 뜻도 있지만 추상명사로 뭐라고? 중요성이라는 뜻이 있다. 중요성, 중점이라는 뜻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 집행 종사자들은 뭐 경찰,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말이야. 요새 검사 새끼들 왜요? 있잖아. 조국 뭐 이런 고3들 바빠서 모르죠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네. 검사 개새끼가 그냥 할 말이 많은데 이거 말하면 너는 오늘 집에 못 가. 자, 법 집행 전문가들은 놓아둔 대단한 중요성을 놓아두는데 그들 자신의 previous 이전의 경험과 개인적인 판단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누가 죄가 있는 것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뭘 참고한다? 자기가 예전에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참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게 좋냐 나쁘냐가 질문해 주시겠죠? 자, 비록 경험 많은 경찰 간부가 should be able to make decision이니까 더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되긴 하지만 누구보다 완전히 inexperienced 경험이 없는 경찰 간부보다 경험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어떤 한 사람 자신의 경험은 여전히 가장 최고로 좋은 지침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이 많다고 항상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자, frequently 자주 빈번하게 고디 해보자. 누구 거 아니지? 민혁이. 지훈이 안 돼요. 자, 자주 다른 경찰 간부는 자, 이러한 간부래. 딱 그만큼이나 경험이 있는 간부. 그죠? 누구만큼이긴 이거. 바로 위에 나왔던 경험 많은 경찰 간부 딱 그만큼이나 경험이 많은 또 다른 어떤 경찰 간부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했던 이 경험 많은 경찰 간부 있죠. 이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A가 맞아 라고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근데 딱 자주 위에 나온 요 사람만큼이나 경험 많은 또 다른 어떤 경찰 간부가 동사로 가요.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아. 그지? 딱 그만큼이나 확신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얘가 A라고 했지. 근데 또 다른 경찰 간부는 뭐라고? B라고 한단 말이야. 얘가 A라고 한 그 확신의 정도만큼이나 얘도 B라고 확신을 한다 이런 얘기야. 데디아라고 똑같이 확신을 하는데 뭐라고? 경찰 간부의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만족스러운 해결책이라고 자기도 주장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A가 맞는 거야, B가 맞는 거야? 알 길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럼 결론은 뭐겠니? 경찰 간부, 그 법 집행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경험을 토대로 뭔가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자, 보자. 3번 빼버리고. 실제로. 자, 여기 지용이 해보자. 사실 과거에 성공. 그렇지. 어디에서? 자, certain이 오케이. 자, certain. 요게 뜻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처럼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땐 특정한, 어떤 이런 뜻이 되고 어떤 것도 봤어요? 위에 여기 나왔네. I am certai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수식할 땐 특정한 어떤 이런 뜻이고 직접 수식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보충하는 설명을 쓸 땐 확신하는 뜻으로 바뀌어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뭘까? 여기서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보시면 안 보여? 특정한 종류의 상황에 있어서 과거의 성공. 옛날에 그렇게 했더니 이 새끼 범인 맞아. 이거. 범인. 그래 내가 어제 여기서 하다가 그 화성 연쇄살인 얘기하다가 내가 딴 길로 새갖고 거의 1시간 동안 떠들었거든. 그게 뭐예요?
화성 연쇄살인 몰라 요새? 모르겠어요. 장난 아니잖아. 아이 멍청이들. 자, 그래서 특정한 일단 이거 끝내야지. 자, 실제로 옛날에 성공했던 것이 자 동사로 가자. 저 중요하죠. 그다음 옛날에 했던 성공이 어떻게 할까 이거? 아까 했죠. attributable 아까 어디서 봤어? attribute A to B 있던 거죠. 뜻이 뭐였지? A를 B에 타도록 돌리다 A는 B 덕분이다 A가 B에 속한 걸로 생각하다 이게 형용사가 됐다고. 그러면 잘 넣어봐봐. 어떤 종류에서 과거의 성공이 옛날에 딱 찍었는데 맞았던 것이 maybe attributable to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변화 덕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뭐뭐 덕분이다. 뭐 때문이다. 그 변화 덕분일지도 몰라요. rather than 뭐보다는 바로 아까 이게 변화래. chance지. 뭐야? 기회지. 변화를 썼어. 바보 아니야? 그 기회 혹은 가능성 덕분일지도 몰라요. 뭐보다는 취해진 그 어떠한 특정한 행동보다는 어떠한 가능성이나 기회의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야? 옛날에 성공했던 게 그게 그냥 확률상의 성공이었을 수도 있다. 앞으로도 보장된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주제가 나와요. 자주 빈번하게 많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to be gained 얻어질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다른 사람과 상담, 논의해 봄으로써 이 다른 사람이란 who's가 나왔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특이한 점이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뒷문장이 어떻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뭐뭐 의자가 들어가면 돼.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경험이 추가하게 되는데 중요하면서도 독특할 정도로 서로 다른 디멘스 뭐라고요? 차원을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말이죠. 그런 사람과 의논하면 얻을 게 참 많죠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법 집행 종사자는 어떤 사안을 판단하거나 집행할 때 반드시 뭐 해라? 다른 사람과 논의를 해라. 그 최고의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5, 6번 징하지 끝까지 하다니. 네.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진짜 몰라요 지금 요새?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니 그 대한민국 안 살아? 핸드폰을 뭐 하는 거지? 핸드폰 뭐 하는 거야? 뭐 안 볼 수가 없는데 알잖아. 모른 척 하는 거지. 수업 듣기 싫어서. 살인의 추억 영화 안 봤니? 네. 사실 나도 안 봤어. 그게 한창 때 전화 못 받고 그 못 받고 그냥 몇 개만 알아. 향수기 얘기잖아. 그 약간 몇 개만 알아. 그 진짜 안 봤어 아무도? 영화 본 사람 없어? 살인의 추억? 봤어? 그거 송강호 나오고 그거 하고 뭐 밥 먹고 다니냐고 그랬잖아. 그 여기가 무슨 땡땡이 왕국이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이제 대사는 알아. 영화는 못 봤는데 그 얘기가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고 그 진범이 밝혀졌잖아 지금. 모릅니까 그거?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뭐야 이거 연기를 그렇게 좋아. 진범이 나왔잖아. 한 일주일 전에 어떻게 나오게 되니 그 희생자가 내 영화를 안 봐서 잘 기억은 안 나요. 9명인가 10명이 되는데 여성.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어 그게? 화성이라는 지역에서 저 우리 지구 옆에 화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성이 연쇄살인 사건은 지구 옆에 화성이 아니라 화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 밑에 지방에. 거기서 이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랑 이게 항상 강간당해서 버려진 거야. 나쁜 새끼. 그지? 논 밑에 또랑 이런 데다가 시체를 막 해놓고 나쁜 새끼지 그지? 그게 연달아 9번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9번, 10번 되는데 그 중에 그 아주 옛날 일이거든. 몇십 년 돼. 공소시효는 지났어. 그래서 지금 진범을 잡아도 처벌을 못해. 근데 그게 9명인가 그 중에 이제 경찰 쪽에서 3명의 DNA를 버리지 않고 내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3명에게서 채취한 진범의 DNA 이거를 버리지 않고 처분하지 않고 잘 내뒀던 거야. 이게 완전히 그 당시 경찰들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를 줬거든. 끝까지 범인을 못 잡았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것 때문에 자살한 경찰관도 있어요. 이걸 자기가 해결 못 해갖고 너무나 미안하고 죄책감에 자살한 경찰관도 있을 정도로 경찰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근데 요게 과거에는 못 밝히다가 최근에 DNA 분석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 요즘에 유전자 관련 기술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로 돌려봤더니 세상에 나온 거야. 일치한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 누구다? 지금 어디 있어요? 옛날에 지금의 민주당 의원인 표창원 알아요? 표창원 들어봤나요, 여러분? 이름 괴상하지? 표시야. 표창원.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무한도전 알아? 뭔지? 무한도전 이거 알아? 하도 세대가 다르니 무한도전 좋아해? 난 존나 좋아하거든. 무한도전 한창 할 때 그때 등장했었어요. 뭘로? 이거 아나? 프로파일러로 등장했어요. 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범죄 심리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래서 해당 케이스, 사건을 보고서 분석을 해서 이 범죄자의 심리가 어떻고 따라서 다음에 어떤 범죄를 일으킬 거고 대충 어떠한 생활을 산다 이런 걸 분석한 사람이거든. 앞으로의 범죄를 예방하는 사람, 프로파일러가 이 사람이 아주 몇 년 전에 무한도전에 있던 당시가 몇 년 전에 무슨 인터뷰를 했는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그 당시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찰대학교 그 교수를 했던 사람인데 경찰대학교 출신 경찰대학교 아닙니까 여러분? 경찰대 들어가면 존나 빡센데요. 경찰대 졸업하고 이제 그 경찰로 임용돼서 화성으로 이제 배치를 받아서 실제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제 수사도 같이 했었고 이런 사람인데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 사람도 물어봤어. 이제 경찰대학교 교수의 시절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시죠? 네, 그거 제가 담당했었죠 하면서 이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때? 아주 오래전 얘기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인터뷰에서 제가 분석하건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은 지금 죽었거나 아니면 수감 중이다 라고 얘기했어. 10년 전에.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패턴을 분석해보면 계획적이지 않고 다분히衝動적이고 그러니까 지가 그 성욕을 주체를 못해. 확 이게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저지르는 거야. 자기가 제어가 안 된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 인간을 안 보고 기본적이고 그래서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한 9명, 10명 정도 희생자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왔거든. 그런 똑같은 패턴이. 그 얘기는 이 새끼가 스스로 멈출 게 절대 아닌데 아마도 강제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그래서 죽었거나 아니면 수감 중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다라고 10년 전에 말했거든. 실제로 DNA 돌려보니 지금 어디서? 감옥에 가 있잖아. 수감 중이야. 수감된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지 처제. 처제를 하면 자기 부인의 여동생을 강간한 뒤에 죽였어요. 나쁜 새끼지, 그지? 진짜 인간 쓰레기죠. 그것 때문에 감옥 가서 무기징역 이미 살고 있어. 이 사람 많이 맞았던 거지. 대박이지, 그지? 그래서 요새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10년 전에 이미 그 예측을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아주 나쁜 새끼가 새끼. 그래서 이게 지금 DNA 나온 게 지금 이게 DNA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요 혹시나 모를 요 3명 희생자 3명이라서 채취한 뒷몸의 DN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DNA 돌려보니 일치해. 그럼 이제 또 물어봤어. 요 돌린 사람한테 직접.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진범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진범이 아니면 괜히 엄한 사람 잡는 거니까. 진범이 아닐 확률 어떻게 돼요? 그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요 DNA가 이렇게 일치할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 특정 DNA를 돌렸는데 딱 일치한다고 결과가 나오잖아. 그 DNA가 요 DNA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 얼마인지 알아? 몇십억 분의 1이래요. 몇십억 분의 1. 그 지구상 인구가 한 60억, 70억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DNA가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면 돼. 지구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닐 확률은 0.0000001%야. 그러니까 거의 진범. 이름이 이춘재인가 그럴까? 이춘재? 얼굴도 지금 떴던데 오늘? 얼굴도? 고교생 때 얼굴인가? 고교생 때 집에 나보다 더 사가 보여. 아무튼 진짜 나쁜 새끼예요. 그 새끼 진범 확실합니다.
아주 확신을 하더라고. 맞다. 진범이랑 봐도 맞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그냥 입고 살아가지만 그 희생자의 가족들 있죠. 그죠? 그 자기 누나 읽고 여동생 읽고 심지어 딸. 그죠? 뭐 자기 뭐 이모나 엄마나 다 연관돼 있잖아. 누군가 가족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좀 한을 푸는 거죠. 이제 진범이 밝혀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마음에 짐이었을 건데 진범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우리 딸이 그 추운 곳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그놈은 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근데 이게 밝혀지는 덕분에 그래도 이 새끼 감옥에 있잖아 지금. 그지? 죄를 좀 달게 받고 있잖아. 무기징역으로. 좀 한을 푼 거지 가족들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게. 진범이 밝혀져서 참 다행이다. 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밝혀질 줄 알았어. 영영 미궁에 빠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밝혀져서 아주 큰 게 해결이 됐죠. 그래서 여자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 이게 서울은 그래도 안전해요. 서울은 그런 큰 이제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고가 일어나는 게 지방이 많습니다. 지방이 많아요. 뭐 신안섬에 그 선생님 발령 받아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지방이 좀 위험해요. 근데 그건 앞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행히도 서울 사람이죠. 정말 천만다행이야. 왜냐?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급격히 줄어들면 어느 사회든지 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럼 서울도 사람이 줄어들겠네? 이렇게 되고 가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더 바글바글해져. 지금보다 더. 왜? 지방에선 일단 인구가 줄어들면 서울보다 지방은 인구가 더 적잖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 되면 서울 이미 살아요. 나머지 절반이 나머지 도에 다 흩어져 있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지방이야말로 인구가 주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지역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마스빈을 차렸어. 근데 동네에 사람이 없어. 장사가 되었네. 안 되지. 그럼 그걸 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지방에다가 아마스빈 뭐 식당 차리긴 안 차리긴 안 차려요. 어디로 가? 서울로 와. 서울로 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란 말이야. 지방에서 장사해 안 해? 안 해요. 장사할 거면 어디로 와? 서울로 와. 가게를 차린다는 얘기 그게 전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는 얘기거든. 편의시설이. 근데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수록 지방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어디로 모여? 서울로 모여요. 그래서 인구 절벽에 다가올수록 서울은 더 많아져 사람들이. 그 서울 집값은 더 올라가지. 나중에 서울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사는 사람 중에 서울에 함부로 못 살아요. 너무나 집값이 땅값이 올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일부러 올라요. 서울에 있는 집들이 특히 땅들이 많이 올라요. 모든 편의시설이 더 많아지거든. 그러면서 이게 점점 확대가 되지 이렇게 스프롤링 현상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경기도도 조금 살아났다가 아마 경기도까지만 이렇게 할 거야. 은평구가 이게 은평구 바로 옆에 경기도가 알고 있니? 일산 이렇게 저기가 국토를 해갖고 딱 거기까지만 일 거야. 그 이상은 힘들어요. 그 이상은 지방에서 올라가도 아마 또 딱 그 정도까지 해서 거의 도심 지역 나머지는 속대만. 교육도 안 돼요. 교육도 나머지는. 그 인구 절벽일 때 큰일 나는 건 서울이 아니에요. 지방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방이. 그럼 어떻게 되냐? 지방에서 그동안에 이제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이제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럼 이제 국가의 기간 산업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오면 우리는 남의 나라한테 빌어먹을 수밖에 없다고. 식량을 싸갔던 걸. 지금은 풍족하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공부를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 빨리 내려가서 농사 지으세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해서 어차피 공부를 안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인구 절벽이 참 지방에서 큰일이다. 지방에서 학교도 폐교돼요. 학교가 없어져요. 지방에 발붙일 수가 없는 거야. 다 서울로 와. 근데 여러분들은 참 다행이지. 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태어나 보니 서울 사람이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데 지방 사람들은 참 큰일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아마 대부분이 또 모르고 있어요. 이 배우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지방에는. 지방이 참 큰 타격이고 여러분들은 서울에 이왕 있는 김에 서울이 끝까지 있어라. 한국에 있을 거면 외국으로 나갈 거 아니면 서울이 끝까지 계셔야 돼요. 서울이 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에 좀 든 게 있어야지. 내가 뭐 남한테 고용이 되던가 그죠? 뭐가 돼야지 서울에 있는 거지. 서울에 일자리 못 구했어.
지방으로 가야 돼. 그럼 지방사람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사람도 없는 곳에서 나중에 유령도시 될 만한 그런 곳에서 그럼 그런 곳이 내가 취업을 한다 해도 월급이 높을까 적을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돈이 뭐 벌려야지 월급을 주지. 그래서 소득 격차가 지금도 이미 커요. 서울과 지방은 지금도 소득 격차가 큽니다. 알바 시급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최저 시급이 있어서 월급은 서울과 지방이 꽤 격차가 커요. 평균치가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럼 이제 그때도 이제 일자리도 마찬가지.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이렇게 괜찮고 경기도까지도 괜찮은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평생 그 지방에서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계기나 발전 없이는. 이게 인구 절벽이 참 힘들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다 먹고 살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고객 수가 줄어드는 거라고. 고객 수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 제안하는 게 자, 여러분부터 여러분 아래 세대는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나하고 나의 윗세대 있죠? 쪽수가 졸라 많아요. 우리 때는 학교가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한 학년에 반이 11개, 12개인데 한 반의 인원이 60명, 70명이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68명이었어요. 한 반에. 교실 크기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변화없을 거 아니야. 물리적 공간은. 그 같은 공간에 여러분 지금은 되게 널널하더만. 사진 보니까. 텅텅 비어갖고 뭐 완전히. 그치? 옛날에 뭐꽉 들어차갖고 에어컨도 없이 막 그러고 지냈거든. 우리 쪽수가 많다고. 우리는. 베이비 붐의 자손들이거든. 베이비 붐이 뭔지 알죠? 전쟁이나 뭐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 그 베이비 부머들이 낳은 게 우리라고, 우리. 그래서 우리 쪽수가 많아요. 우리 때 기본적으로 막 2명, 3명 낳거든. 우리 쪽수 많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뭔가 하셔야 돼. 우리를 상대로.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여러분 한 20살이라 치고 저 40대니까 한 20, 여러분보다 한 20살 많은 고 세대들 80년 초반, 70년 후반 요 세대들 쪽수 아주 많거든. 아주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돼. 그 사람들이 혹할 만한 뭔가 아이템 만들어서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 먹고 사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대나 여러분 밑에 세대를 데리고 뭐 하기엔 답이 없습니다. 이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고객이 많아야 경쟁에서 좀 파이를 나눠봤지 파이가 쪼만하다니까 여러분보다 숫자가 적어 밑에 세대가. 그럼 뭐 고객 하나 두고서 막 업체가 3개, 4개가 뛰어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격 다운시켜야지. 내 물건이 안 만들어도. 그럼 더 못 버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실버 산업. 저희가 속한 세대 공부를 한 세대라서 저희는 노인 되고 나서도 뭔가 합니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합니다.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뭘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일하느라 못하지만 나이 들고 나면 코딩 배우고 싶을 수 있거든. 코딩 배워서 프로그램 짜서 내가 좀 게임도 만들어보고 이거 나 지금도 해보고 싶거든. 그런 거. 그런 거를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좀 하실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 여러분 세대나 밑에는 답이 없어요. 너무 적은 숫자가. 인구 절벽이야. 지금 아예 애를 안 낳아요. 두 명이 결혼하면 하나는 두 명 결혼하면 2명은 나와야 되잖아. 그래 인구가 유지되잖아. 2명 결혼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지금. 0.8군가 그래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안 나와. 툭 떨어지는 거지 인구수가. 여러분은 먹고 살 게 없어. 고객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붕어빵을 팔더라도. 옛날에 붕어빵 내서 길거리에 살면 돈 많이 벌었어. 지나가는 사람이 막 줄 서서 먹고 이랬단 말이야. 인구가 많으니까 바글바글해. 어디든. 지금은 아니라니까. 여러분 큰일 나. 큰일. 걱정. 물론 나도 좀 걱정이야. 나는 왜냐면 내가 학원 강사니까 이거 다른 산업이면 별 지장 없는데 학원 강사 또 애들이 일단 중요하잖아. 숙 줄어들어. 그럼 이제 학원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학원 어떻게 될까? 애들이 확 줄죠. 어떻게 될까? 필터링 되죠 학원이. 실력 있는 곳은 살아남고 옛날에는 그 학원 자기 가르친 실력 없어 대충 차리면 다 잘 됐거든.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오전반 오후반 애들이 있었잖아. 그치? 차리면 그때 애들이 학원 왔거든. 뭐 자기 수업 개발도 아니고 학교랑 똑같았어 옛날에는. 나 어릴 때 생각해보면 존나 못 가르쳤던 것 같아.
아무런 발전도 없고 옛날에 그런 학원도 돈을 벌었거든.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찾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런 학원만 살아남게 되고 고객의 눈이 높아지니까 자기들이 선택을 하니까 아닌 학원은 돛대는 없어져 버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인생에 큰 대비를 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의 고객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나이든 중장년층, 실버층을 상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걱정 없습니다. 평생 동안. 영어를 열심히 해서 우리 세대들 영어 잘하고 싶은 욕심이 누구나 있거든. 그 대한민국 사람의 천추의 한이에요. 영어를 내가 지나가던 마이크하고 좀 프리토킹을 하고 싶다. 이거는 천추의 한이야. 평생 그렇게 해보고 싶어. 근데 잘 안 되거든 이게. 이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설문조사에 보면 노인까지는 아닌데 나보다 나이가 50대 60대 물어보면 영어 잘하고 싶어 해.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러지. 왠지 멋있어 보이는 로망이 있거든. 우리나라 사람 영어를 잘한다는 건 나이를 떠나서 왠지 노인이 생각해봐. 맥도날드 갔는데 할아버지가 한 70대 할아버지가 제이크하고 막 프리토킹해. 발음이 연락 좋으면서 좀 달라 보이지 않니? 그지? 할아버지 영어 존나 잘해. 좀 멋있잖아. 그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그런 로망이 있거든. 우리 세대도 그게 강해요. 여러분들이 영어 같은 거 열심히 해서 영어를 좋아하면 노인들이 대상으로 노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영어 수업 이런 거, 그지? 내가 해야겠네 그거 말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 윗세대는 좀 그런 욕심이 좀 덜해요. 근데 우리 세대는 되게 큽니다 그게. 우리 세대는 그 욕구가 항상 있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라고. 저 우리보다 20살 많은 저들을 어떻게 영어 교육을 시켜볼 것인가 그런 거, 그지? 게임 방송 이런 거, 그지? 게임 방송 학원 아카데미 이런 거 세워갖고 노인들도 좀 얘기하게 하는, 노인들이 막 뭘 하고 막 이런 거. 우리들 세대를 좀 대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고민하면 뭐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뭔가 특별한 게 없거든. 선점하는 놈이 대박 치는 거야 그건. 아이템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 나도. 나 그냥 영어나 이런 걸 내세운 거고 다른 아이템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아이템 개발하는 사람이 때도 많은 거야 그건. 우리나라에서 평생 동안 우리는 계속 가니까 그 고민을 좀 하시라. 자,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